안녕하세요. 스위스에서 자전거 타고 있는 키튼입니다. 오늘이 이제 스위스에서 자전거를 타는 거는 실제로 마지막 날이고요. 영상 시점으로 내일 제네바를 통해서 제 집이 있는 아일랜드로 귀국할 예정입니다. 아침에 그림젤 패스라는 곳을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차를 끌고 나왔고요. 사실 제 숙소부터 바로 자전거를 타면 되는데 지금 아직 알프스 쪽 산길이 완전히 개방이 안 되어 있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안전하게 차로 일단은 이동 중입니다. 교통 통제가 되는 지점까지 차를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예정이에요. 보시면 가볍게 탈 거기 때문에 제대로 뭐 로드 기어도 안 갖추고 그냥 일반적인 평상복에 클릿 슈즈도 안 가지고 갑니다. 왼쪽에 지나가는 게 제가 빌렸던 자동차인데요. 폴스타2라는 전기차인데 상당히 괜찮았습니다. 가속력도 좋고 뭐 연비도 한번 완충했을 때 한 450km 정도 가더라고요. 전기차 특유의 이 가속력 펀치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좀 한 번씩 급가속도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 그 정도 갈 만큼 괜찮았습니다. 역시 알프스는 알프스답게 풍경과 이 경치가 끝내주고요.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스위스 여행에서 진짜 감동을 받은 부분이 도로의 포장 상태였습니다. 제가 살고 있는 아일랜드도 나름 포장이 나쁘지 않은데 스위스 알프스 쪽 이런 산길들은 그거보다 더 포장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한국 기준으로는 막 닦은 깨끗한 아스팔트 길이 그게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로드를 타면 진동이 심한데 정말 그 비단처럼 부드러운 길을 잘 타고 다녔습니다. 이 왼쪽에 이제 산 안에 있는 곳이 이게 자동차 터널인데 처음에 차를 몰고 오면서 저기 터널을 어떻게 통과하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. 근데 역시나 그 터널 옆에 이렇게 조그만한 잔도 비스무리하게 다 길을 잘 닦아놔서 자전거로도 이제 구간 전혀 문제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. 오히려 터널보다 이게 더 좋죠. 왜냐면 터널은 앞에 안에 들어가면 시커멓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여기는 이렇게 풍경을 즐기면서 갈 수 있으니까요. 알프스 쪽 산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느낀 거는 스페인 쪽도 특히나 카나리아 제도 쪽에 가면 한 3,800m, 3,700m 되는 나름 높은 봉우들이 좀 있는데 거기랑 다른 점은 스위스의 알프스는 푸르릅니다. 제가 스페인 산을 그렇게 썩 안 좋아하는 이유가 높기만 높지 온통 황량한 그 바위 황무지 같은 느낌이라서 솔직히 좀 별로였어요. 하지만 알프스는 이렇게 아주 푸른 식의 바위랑 잘 어울려서 이렇게 높은 산들이 있고 또 이게 알프스가 전 세계 기라성 같은 봉우리 특히나 히말라야에 비하면 산이 되게 낮잖아요.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현재 서 있는 시점에서의 고도가 상당히 높아요. 그래서 8,000m, 7,000m를 찍는 히말라야 산들에 비해서 고작 4,000도 안 되는 봉우리가 대부분인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막 2,000m씩 이렇게 솟아있다 보니까 이 엄청난 절벽이 나한테 다가오는 듯한 그 기분이 아주 좋더라고요. 그렇게 쭉 다운힐을 하고 여기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. 여기가 겔머반 산악철도가 있는 곳이에요. 그러니까 우연찮게 지나다가 들렸는데 여기 산악철도가 상당히 좋았는데 아쉽게도 제가 방문한 5월 27일에는 열지 않았고요. 6월 3일에 연다고 해서 그 산악철도는 못 탔고 대신에 그 철도역 바로 앞에 있는 로프 브릿지 구름다리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. 다리 지나가는 거는 뭐 돈 받지 않고 공짜고요. 구글을 찾아보니까 여기 아래에 보이는 협곡이 핸덱 협곡이라고 해서 이름도 핸덱 서스펜션 브릿지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길이는 70m, 높이도 70m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실제로 이게 약간 흔들리는 게 특히나 그 중앙에 가서 이제 아래쪽을 보니까 조금 무섭긴 하더라고요.
다리를 건너가면 이렇게 그 그림자 패스 산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런 전망대 같은 바위도 있고 합니다.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아까 내려왔던 길을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. 총 키로수가 한 15km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. 대신 경사가 상당히 급하니까 획득고도는 나름 높았어요. 거의 한 500m 됐나? 예, 길이에 비해서 획고는 꽤 나왔습니다. 이제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좀 다양하게 인스타 360 각도를 시험해보고 있는데 저는 이 각도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사이클링 하는 제 모습도 나오고 전반적인 풍경도 다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좋은 각도 같습니다. 또 이 제가 숙소를 알프스 산속으로 잡은 게 전 딱 그 숙소에서 아침에 커피를 마시거나 이렇게 책을 보면서 문을 딱 열었을 때 바로 앞에 산이 됐든 계곡이 됐든 그게 있는 게 좋더라고요. 뭐 차를 타고 가야 된다, 걸어서 한참을 가야 된다 이러면 솔직히 좀 싫죠. 여기가 이게 좀 재밌는 건데 보니까 사람들이 저기 아래쪽 계곡 그 조그만한 강 쪽으로 레펠링을 하고 있더라고요. 보니까 그뭐 투어 프로그램의 일환인 것 같은데 이 원래 암벽타기나 볼더링을 제대로 하는 분들을 보면 몸이 정말 끝내주거든요. 그런데 저기 봤을 때 하시는 분들이 몸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걸로 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약간 레펠 체험 프로그램인 것 같았습니다. 하지만 저는 만약에 자전거 말고 알프스에서 액티비티를 한다면 패러글라이딩이나 스카이다이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꼭 해보고 싶습니다, 미래에. 그렇게 해서 쭉 다 자전거를 타고 바리케이드 쳐진 지점까지 와서 다시 이제 여행을 자전거를 끝냅니다. 이걸로 이제 실제로 제 스위스 여행은 다 끝났고 내일 비행기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. 아쉽게도 이번에 좀 일찍 와서 고객들이 좀 통제가 돼가지고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가을 정도에 알프스 단풍 라이딩을 하러 한번 다시 올 것 같네요. 그때 오면 꼭 모든 걸 다 보는 걸로. 네, 시청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